지금 환장이네. 자, 이제 3개 정도 남았어요. 2개? 2개 정도? 자, 이제 기부금 할게요. 자, 기부금 합니다. 자, 기부금은 나이 안 따집니다. 대신에 소득 금액은 따져요. 알죠?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대부분 나이는 연말정산 쪽은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 금액은 다 따져요. 일반적으로. 맞죠? 그게 원칙. 대신에 둘 다 안 따지는 게 의료비. 둘 다 따지는 게 보험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료비 가장 시급한 지출이에요. 맞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 연세가 우리 부모님 돈 잘 벌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돈을 잘 버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쓰러져서 내가 의료비 지출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소득이 많으셔서 의료비 공제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쓰레기지. 맞죠? 맞죠? 그 다음에 교육비하고 보험료 중에는 뭐가 더 시급해요? 교육비가 시급하죠. 보험료는 여러분 시급해요?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7살, 8살이에요? 8살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한테 엄마가 교육보험 들어줄까? 학교 보내줄까? 했는데 자녀가 엄마 나 학교는 됐고요. 그 교육보험 하나 들어줘봐요. 무섭지 않아요? 그죠? 자본주의를 이미 흡수를 한 거죠. 이해되세요? 죄송해요. 농담이고. 알죠? 보험은 내가 안 아프면 돼요. 맞죠? 그래서 교육은 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교육비는 그 다음 시급하니까 나이는 안 따진다. 소득금에 따지고. 보험료는 가장 안 시급하니까 둘 다 따지는 거고. 이렇게. 이게 원래 이유에 실제로. 자, 됐고요. 이제 기부금 할게요. 기부금. 기부금은 당연히 기부금하고 신용카드는 나이 안 따줘야 돼요. 왜 나이를 따지게 되면, 애기들이, 엄마, 기부금, 그 신용카드 공제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임 좀 긁어줘 봐요. 공제 받게 해줄게. 이렇게. 무섭잖아, 많이. 맞죠?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기부금 오히려 20세부터 60세 그쪽이 많이 하잖아요. 맞죠? 자, 외워주실게요. 자, 암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부금이요. 이게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용어가, 자, 여러분들은 처음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기부금은요, 일반 기부금이 있고 특례 기부금이 있어요. 특례 기부금이 있고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지정 기부금이 있어요. 용어가 옛날에는 제가 배웠을 때 작년도까지는 작년도? 작년도까지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비정 기부금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랬다가 여러분들 그냥 원래 이렇게 됐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영리 법인에 기부해야지만 당연히 기부라고 해요. 알죠? 그럼 비영리 법인은 나라에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원래 지정 기부금 이랬는데 갑자기 용어를 일반 기부금 바꿨어요. 실제로 실기에도 일반 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일반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이고,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중에서 좀 더 공익성이 큰 건 나라에서 아예 정해놨어요. 법정. 그래서 법정 기부금을 특별한 기부금, 그래서 특례 기부금. 알죠?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알죠? 아무튼 특례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알죠? 왜냐면 특례 일반보다는 법정 지정이 좀 편하긴 해요. 아니다. 그건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냥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실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죠? 해보죠. 자, 일단 특례 기부금을 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기부금 너무 많아요. 지정 기부금 단체는 너무 많아요. 알죠? 자, 해보자. 자, 특례 기부금. 왜 여기 없지? 왜 빠졌냐? 좀 이따 쓸게요.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 여기에. 제가 뭐 빠트렸네, 하나. 개정된 거 좀 이따 쓸게요. 뭐냐면, 자, 일단 우리 특례 기부금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그 개인이 대신한 기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국가나 지방자치에 기부한 건 국가한테 아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특례 기부금. 그 다음에 국방헌금하고 위문금 부문 누구한테 기부하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군인들은 나라에서 끌고 갔죠. 끌고 갔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한테 기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요 뭐냐면 우리 이제 어떤 큰 재해가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면 아마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검토 중이다라고 뉴스에 뜰 거예요. 또는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맞죠? 국가가 선포하는 거죠. 그럼 내가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건, 막 산불 끄건, 실제로 그 강원도 산불 났었을 때 어떤 분들 막 소화기 뭐 이런 거 본인들이 그 물 뿌리는 거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맞죠? 가서 자원봉사를 하건 아니면 산불 난 곳에 내가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내주건 아무튼 특별재난지역에서 구호금품을 보내줘도 되고 자원봉사해도 된다. 알죠? 국가가 선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냈던 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뭐냐면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뭐 장학금, 연구비, 시설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기부해도 우리가 법정기부금을 인정. 알죠? 사립학교도 인정해줘요. 그렇죠? 예전에 국공립만 하려고 했다가 사립학교 우리 뭐하냐? 우리도 학생들 가르치지 않냐? 해가지고 둘 다 인정. 됐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병원에 한 것도 특례기부금인데 얘는 낸 적 없어요. 동그라미 6번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인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여기는 사랑의 열매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지칭을 해 실제로는요. 알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 아예 특례기부금 단체예요. 알죠?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뭐를 못 썼냐면은 깜빡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없으면 좀 써주세요. 뭐냐 그죠? 이게 뭐냐 아니 이거요. 이게 한국장학재단이 들어왔어요. 이게 개정됐습니다. 왜 여기다 안 넣어놨지?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한 것도요. 우리가 이제 특례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8번은 좀 조심. 8번은 여기. 정당에 기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공익단체 기부해야 되잖아요. 공익단체? 그죠? 공익단체 물음표 약간. 공익단체예요? 아니죠. 여러분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왜냐면 본인이 너무 정당에 기부를 안 해요. 주로 주님이나 부처님께 해요. 종교단체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발 좀 정당에 기부 좀 해라. 알죠? 근데 누구만 해주냐면 본인만 해줘요. 본인이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당에 기부하는 건 못 받아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지. 난 안 돼요. 알죠? 이 정도만. 그리고 우리 교재에 그거 있나요, 혹시? 우리 뭐지? 고향사랑? 고향사랑 기부금인가?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 저도 이건 검색해 볼게요. 제가 나중에. 맞죠? 제가 알기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입니다. 특례기부금입니다. 특례기부금. 고향사랑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왜냐하면 이게 짜증나는 게 이게 법에서는 올해 안 들어왔는데 아무튼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알죠?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해가지고 또 설명드릴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워낙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만 종교단체 기부하는 거. 미안하지만 종교단체 많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많이 안 해줘요, 실제로. 그 다음에 노조. 노조는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에 비하면 좀 범위가 좁죠. 맞죠? 노동조합만을 위한 거잖아요. 근로자만. 맞죠?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법 특례가 아니라 일반으로 갑니다. 법으로 불우이웃을 정하진 않아요. 이것이 불우이웃 이렇게 법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뭐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지출하는 게 일반기부금으로 가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지와 관련된 곳이 두 동네예요. 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고요.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있죠. 그럼 어떻게 외우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든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댁에 계시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친구가 밥 사주겠대. 그래서 야, 밥 먹을까, 회 먹을까? 자기가 사주겠대. 그래서 밥 먹을래, 회 먹을래? 선택권을 너한테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드신다라고 하실 거예요? 회? 그거 비싸니까 그것 때문에. 자, 여기 회 비싸니까 특례기부금. 그다음에 여기 법인 있죠. 법은 밥인.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외우실 걸? 제가 해본 바로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그죠? 사회복지 밥인. 밥은 싸니까 여기 일반 좀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기부금으로 안 보는 단체요. 기부한 건 맞지만 요거는 공익성이 없어요. 뭐냐면 종친회, 향후에, 동창회에 기부하는 건 친목단체 기부한 거야. 친목단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있죠. 여기는 사익단체. 은행은 지정기부금 은행은 일반 기부금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은 사익을 너무 추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리고 지점장도 진짜 많죠, 여기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비정기부금은 기부금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 입력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기부금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아우 힘들어. 아우. 자, 보세요. 기부금.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이제 커서가 가요. 가면 F2번을 클릭해서 부양가족의 코드도 불러옵니다. 공제되는 부양가족. 알죠?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면 아래로 커서가 가요. 커서가 가면 여기에서 F2번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보이시나? 좀 크게 할게요. 여기 클릭하면 이 용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례기부금이 법정기부금, 그다음 일반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데 종교단체와 아닌 단체 나눠야 돼요. 왜 그런지 묻지 마시고 종교단체가 좀 한도가 약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예.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특례가 법정, 일반이 지정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거고 방금 거. 그 다음에 기부 내용으로 이제 커서가 가면 창이 떠요. 얘는. 그래서 돈으로 했냐, 물건으로 했냐. 일반적으로 돈이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처는 언급이 있으면 넣으시고 언급이 없으면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말 그대로 공제대상 기부금액 입력하시고. 맞죠?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제가 클릭이 되어 있는 곳이 여기 기부금 입력이라는 여기 곳이잖아요. 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기부금 조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여기서 먼저 기부금 입력하시고 기부금 조정에서는 죄송해요. 자료 구분은 국세청 자료면 0번, 기타 자료면 1번 창 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부금 조정을 클릭하시면 제가 입력했던 게 떠요. 여기 기부금 입력해서 입력했던 게 떠요. 뜨면 여기 1시 방향에 녹색으로 공제금액 계산 있죠? 얘를 반드시 클릭해야 돼요. 이거 안 클릭하시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불러오기 하셔야 돼요. 불러오기 하고 공제금액 반영까지 누르셔야 됩니다. 알죠? 괜찮아요. 어차피 많이 하면 이거 입력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맨날 하니까. 알죠? 맨날 하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여기 입력하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서 아까 뭐 보험료, 교육비 입력하시면 이제 여기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하셔야지만, 왜냐면 이걸 안 하시면 얘가 빨간색으로 인지돼. 빨간색이 완벽하게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까지 하면 요게 이제 빨간색이 아니라, 올바른 빨간색이 아니라 요게 숫자가 이제 빨간색 지워져 버려요. 그죠? 또 외워주시고. 아이고. 자, 그러면 기부금도 좀 연습 좀 해보죠. 기부금도. 자, 기부금은 몇 페이지냐면은요. 368. 기부금 368페이지로 갑니다. 자, 368페이지는 이거 특례 기부금이냐, 일반 기부금이냐, 아니면 공제 안 되냐. 자, 지출 내역 보죠. 첫 번째, 맨 위에 거. 자, 본인 명의의 종교단체로 기부했대요. 그렇죠. 일반이죠. 일반. 종교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배우자. 나이 47세 소득 없음의 대한적십자사 보이시죠? 대한적십하고 독립기념관. 특례입니다. 특례.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 명의로 종친회에 기부했대요. 그렇죠. 안 되죠. 친목단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 나이 17세 소득 없음의 국방헌금을 기부. 그렇죠. 요거 일반이요? 국방헌금 국군이 우리나라에서 끌고 그렇죠. 나라에 기부한 거예요. 죄송해요. 알죠? 이거 특례입니다. 특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친 나이 81세 사업소득 금액 2천만 원의 이재민 구호금품 기부. 그렇죠. 안 돼요. 왜요? 여기 기부금 소득금액 따집니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나이 소득금액 그 동네가 먼저구나 이 생각하셔야지 공제가 되는 놈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재민 구호금품 나 특례 기부금 배웠다, 특례 넣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뭐부터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이 소득금액 그쪽부터 보셔야 돼요. 거기서 탈락되면 일단 무조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1단계가 나이 소득금액 그쪽이고 이제 2단계가 공제가 되는 대상이냐 아닌 거냐 판단하시는 거고. 아셨죠? 본인이면 무조건 나이 소득금액 안 따지니까 본인이면 그냥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따지시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본인만 나오면 행복해요. 본인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자, 모친. 나이 80세 소득 없음의 정당 후원금. 안 돼요. 그렇죠. 아까 정치자금은 본인만. 외울 거 되게 많죠? 저야 맨날 하니까 외우고 있지. 저도 안 하면 잊어버릴 거야, 분명히. 예.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본인 명의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부. 특례죠. 그죠? 사랑의 열매 쪽. 그 다음에 나래 마지막. 자, 자녀 나이는 27세 근로소득금액 2,700만 원의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기부. 그렇죠? 안 되죠, 여러분들. 소득금액 탈락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소득금액 기부금 따지니까 항상 그거 먼저 보셔야 돼요, 눈에. 예. 자, 됐어요. 이제 마지막. 원래 마지막은 아닌데, 예. 연말정산과 관련된 마지막. 자, 월세예요, 월세. 월세세액 공제.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한 5분, 10분 남았어요. 오늘 비 오는데요? 왜 날씨가 이렇게 어둡냐? 불안한데? 자, 월세세액 공제인데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열받아요. 제가 월세 살거든요. 전세랑 월세 해가지고 월세 내거든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돼요. 짜증나 갑자기. 근로소득 있는 자만 돼요. 이거 사업소득자는 사람도 아니냐 월세. 월세 내면 돼. 아무튼 승진나는 파트. 그렇다고요. 개인적인 넋두리예요. 자, 근데 진짜 외워주실 게 뭐냐면 이 월세세액 공제요. 제가 배울 때까지만 해도 본인밖에 안 됐거든요. 원래는. 그럼 어차피 나이 소득금이 안 따지잖아요. 본인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부양가족도 돼요. 근데 부양가족은 다 따져요. 이게 월세 쪽을요. 나이하고 소득금액을. 정 힘드시면 패스하시고.
좀 힘드시 패스하시고 여건이 안 되죠. 왜냐면 딱 한 번. 내가 배우자 거 내준 걸 시험에 냈었거든요. 예전에 한 번. 최근에. 알죠? 그래서 부양 가족은 둘 다 따집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월세 쪽은요, 일단 요건이 있어요.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됩니다. 본인이요. 알죠? 그래서 내가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얄짤 없어 안 돼요. 알죠? 주의하셔야 돼. 알죠? 물론 한 번도 안 걸리게 출제는 했어요. 알죠? 근데 세무 1급은 여러분들 출제를 하거든요,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린 세무 2급인데 왜 자꾸 세무 1급 들먹이세요? 라고 하면 최근에 세무 1급에서 내는 거 2개나 냈거든요. 세무 2급에서. 2개나 냈어요. 그거 나중에 풀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꾸 이상한 분들이 자꾸 위쪽 걸 아래쪽 끌고 와요. 그렇죠? 높아심에 쪽 7천만 원 이하 외우시고. 그렇죠? 왜냐면 월세 쪽은 7천만 원 이하라는 게 없어, 메시지가. 그렇죠? 일단 요거 만족 못하면 안 돼요. 알죠? 됐고. 나머지는 장난치지 않을 것 같은데, 뭐냐면, 높아심에 해볼게요. 높아심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국민주택이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25.7평인가? 아무튼, 이거나, 근데 요건이 있어. 뭐냐면, 그럼 85제곱미터 넘어가면 안 해주냐? 해주긴 해요. 언제 해주냐면, 저기 시골. 그래서 여기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네, 고개를 떨구셨어요. 자, 네, 그냥 이것만 외워주세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거니까 세무 1급은 장난칠 거지만, 알죠? 총각 7천만 원 이하 외워주시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에요. 한 달치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2023년도에 공제될 월세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치만 해줘요? 아니죠. 2023년도에 월세 낸 거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월 4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40만 원 정도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월세 낸 거 공제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응? 기준시가 맞아. 4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맞아. 나 이거 왜 안 바꿨지? 4억인데? 나중에 바꿀게요. 이거 4억에 4억? 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마 4억까지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제 월세세 공제 입력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내일 바로 연말정산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자, 월세 주택 임차라는 탭이 있어요. 알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클릭하시면 임대인하고 주민번호 줄 거예요. 알죠? 내가 월세 사는 거니까 임대인이 있고 사업자 번호가 주민번호 있겠죠. 자, 그리고 유형인데 유형으로 가시면 F2번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창이 뜨더라고요. 창이 뜨면 내가 임차하는 주택이 뭔지 그거를 문제에서 줄 거니까 거시면 돼요. 그렇죠? 거시고 그다음 면적 줄 거고 주소지 줄 거고 게시일 종료를 다 줄 거예요. 이대로 입력하시고 그다음 여기 연간 월세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달치가 아니라 그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월세액 입력하시는 거예요. 알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요것만 하면 안 될까? 요것만? 왜냐 요거 있거든. 요거 시험에 내거든. 은근 내거든요. 요것만 소득 명세.
자, 일단 얘는 어떤 것만 외워주시냐면 이거예요. 여기 소득 명세라는 메뉴는 종전 근무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일단 입력하는 거예요. 시험 목적상. 네. 자, 뭐냐면 들어보세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A라는 근무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을 했어요. 그럼 퇴사했어. 그럼 퇴사하면 내가 이제 중도 퇴사할 때 연말정산 되잖아요. 그럼 연말정산 되고 내가 이제 퇴직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는 내가 이제 근로소득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새로 입사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항상 그 년도 전체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B에서 근무한 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2023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A에서도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B 근무지에서는 A 근무지, B 근무지 합쳐서 연말정산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종전 근무지를 여기 써야 돼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여기 쉬워요. 여기까지 쉬워. 여기 전 근무지에서 내가 뭐 과세가 낸 거 이런 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종전 근무지에서 4대 보험료 냈던 거 입력하시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예요. 여기 기납부세액이요. 여기가 핵심, 여기가 핵심. 여기는 많이 틀려요. 여기 기납부세액이 뭔 뜻이냐면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이거든요.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이에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주죠? 이렇게 줘.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기납부세액 30만 원, 결정세액 5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왠지 뭐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기납부세액이니까. 기납부세액 30만 원 입력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결정세액 입력합니다. 아이고, 씨. 결정세액 입력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이해하시고 하시는 거하고 이해 못 하시고 그냥 외우시는 거하고 달라요. 뭐냐면 기납부세액은 내가 퇴사하기 전에 내가 아까 사례로 따지면 A 근무지에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원천징수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당했을 때는 30만 원 낸 거야. 결정세액을 죄송해요. 이건 좀 죄송해요. 이건 결정세액을 50만 원도 너무했다. 이거 아니에요. 쏘리 20이라고 20. 미쳤나 봐. 좀 아니에요. 이건 거의 급여가 미친 듯이 많은 사람만 가능해요. 깜짝이야.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퇴사하잖아요. 근데 퇴사할 때 알고 보니까 나 5달치죠. A라는 근무지에서 5달치 내야 될 세금 정확하게 20만 원이었던 거예요. 20만 원이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요. 차감 징수세액 있죠. 차감 징수세액 그렇죠. 10만 원 이렇게 떠요. 되세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종전근무지에서 5달 동안 30만 원 뜯겼었는데 알고 보니까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라서 연말정산할 때서 10만 원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종전근무지 얼마 낸 거예요? 20만 원 낸 거예요. 결정된 세금만큼 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30만 원 뜯겼다가 10만 원 돌려받았잖아요. 결정된 세금 20만 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름이 기납부세액이어서 기납부세액 입력하면 망합니다. 여기는 끝. 됐어요. 이 정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바로 연말정산 할 테니까 꼭 유임을 챙겨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이니까 숙제는 없고 일요일날 마지막에 숙제 있고. 자, 마치셔서 수고하셨습니다.